소개 좀 해주십시오. 저는 부천에 상주하고 있는 간판은 국사신당 점 잘 보는 집으로 간판을 걸고 있는 박보살입니다. 오늘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유튜브 보면 뭐 2020년 운세, 뭐 집안에 들어오면 좋은 물건, 나쁜 물건 이렇게 있다고 유튜브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무당이 된 사연은 손님들이 대부분 많이 궁금해 하셔요. 무당이 된 사연을. 네,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여러분께 제가 간단하게 그 무당이 된 사연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무당이 된 지 지금 이제 25년 됐습니다. 25년 될 동안 뭐 여러 일도 겪었지만 제가 무당이 된 사연은 제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신병으로 많이 알았어요. 앓고 학교 다닐 때도 뭐 학교 등교 시간에도 가다가 길에서 쓰러지는 일도 많이 생겼고 또 집에서 아파서 학교도 못 가는 경우도 덜어 있었지만 이게 신병이라는 거를 알지 못했고 우리 때만 해도 빈혈이라고만 생각을 했지 신병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 아는 지인분이 놀러 오셨는데 갑자기 제가 아는 소리, 쉽게 얘기하면 공수라고 얘기해야 되죠. 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든지 뭐 그런 공수같이 내일 모레 집안에 초상이 날 거다, 누가 집에서 돌아가실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더니 뜬금없이 엄마가 하는 소리 미친년 그런 소리까지 이렇게 듣고 했는데 제가 신병으로 병원에도 많이 입원을 했지만 너무 아프니까 저희 고모가 점을 한번 보러 가자 해서 점을 보러 갔어요. 갔는데 신병이라고는 얘기는 안 하고 조상일을 한번 해보자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상일을 한번 했는데 조상일을 하다가 갑자기 제가 거기서 뛰기 시작하면서 도사 할아버지를 봤어요. 제가 태어나서 지금도 신령님을 모시고 계시지만 제가 태어나서 신령님 보신 분 중에 엄청 컸었어요. 뭐 폭포수 위에 계셨던 분이니까는 뭐 어마어마하게 크셨던 분인데 그분을 제가 보고 잘못했다고 막 빌더니 그러고 나서 한 30분 뛴 기억이 나요. 제 기억으로는 30분 정도 뛰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그때 말문이 트인 거예요. 말문이 트여서 그때 일반 사람들로 얘기하면 굿인데 제가 그날 무당이 하는 굿을 혼자 다 했어요. 조상놀이도 하고 공수도 뽑아주고 하면서 그때 할머니가 실려서 하시는 말씀이 3년 있다 내가 너한테 오마. 그러고 나서 굿이 끝났는데 그 3년 있다 진짜 제가 신을 모시긴 모셨어요. 모셨는데 그 과정에는 제가 말문이 텄기 때문에 제가 여행사 가이드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손님을 많이 접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손님들 볼 때마다 그 공수가 한마디씩 한마디씩 튀어나오더라고요. 뭐 물에 빠져 죽은 삼촌이 있다든가. 그러니까 손님들은 저한테 이상한 소리 한다고 좀 뒤에서 쑥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도 저도 모르게 그런 소리가 나오고 뭐 하면 손님 중에 무당이 있었는데도 무당이라는 것까지 찝어낼 정도로 무불통신을 하면서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제가 이제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내 몸에 누가 들어와 있구나 하는 느낌도 있었지만 제가 다시 점을 보러 점집에 가야 되겠다 싶어서 점집에 갔는데 그때는 동자가 이미 실렸더라고요. 실려서 소위 말하는 신엄마, 신 내려준 저희 선생님한테 신을 내려달라고 동자가 공수를 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을 받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저는 25년 동안 아가씨 때부터 신을 받아서 이렇게 생활을 했지만 저는 제가 그 직업 중에 이것도 직업이라면 직업이지만 직업 중에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서비스업에도 있어 왔고 뭐 격리직이나 사무직도 다 있어 봤지만 진짜 마음의 의지가 되고 모든 사람들을 좀 웃게 할 수도 있고 울게 할 수도 있는 직업이 이 직업이라 해서 저는 아직까지는 신령님 앞에 무릎 꿇고
진짜로 정도의 제자로 나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는 제자이기도 합니다. 네, 선생님이 처녀 시절에 여행 가이드를 하시면서 신기한 일을 겪었다는데 그 이 얘기를 좀 해주시죠. 한 번은 손님이 한 30명 정도 됐는데 제주도를 갔어요. 제주도를 갔는데 손님 한 분이 모르겠어요. 이제 지금 제가 무당이었으면 저거 무당이었다 이렇게 했을 텐데 갸우뚱 하면서 저 아줌마는 무당 같아요. 무당 같아요. 그랬는데 손님 한 분이 저를 탁 치더라고요.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실수했나 그랬는데 나중에 저녁 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무당이 맞다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가 말문이 트인 건지는 몰랐어요. 사실은. 몰랐는데 무당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저녁 때 하시는 말씀이 자기 가게 놀러 오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해서 가서 보니까 가게가 아니라 법당을 모셔놨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그 법당도 제가 뭐 이런 걸 꼭 그때만 해도 좋아해서 간 건 아니고 오라 했고 또 우리 고객이니까 저의 그 직업상 고객이니까 몇 번 다닌 적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회사에서 회사 직원이 사무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나갔다 들어오더니 그 우리 사무실 직원한테 너 혹시 니네 외삼촌 물에 빠져 죽지 않았니? 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그 친구가 엄마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 엄마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사무실로. 맞는데 아무래도 아가씨는 무당이 돼야 될 것 같다라고 그런 기억이 한 번 있어요. 너 좀 어릴 적에도 뭐 이러저러한 신기한 일을 많이 겪으셨다 그러는데. 어렸을 때도 뭐 무당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그때는 무당이 무자도 몰랐고 그런 말들도 조차도 무서웠고 제가 19살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동네에서 집에서 안태국 같은 거 구슬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제 뭐 삼성 뭐 구경도 많이 가고 그랬는데 제가 거기 구경을 갈 일이 있어서 구경을 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분이 처녀보살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30살 넘기도 전에 너는 보살이 돼 있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살이 뭐예요? 했더니 그건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정확하게 맞고 또 어렸을 때 집안에서 낮잠 자고 학교 갔다 오면은 왜 우리가 학교 갔다 오면 오후에 나릇나릇해서 집에서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은 잠을 자고 있으면은 집에서 그때 할아버지 외양간이 있었거든요. 외양간에 불이 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걸 할아버지하고 고모한테 얘기했더니 밥 먹고 할 일 없이 이상한 소리만 한다고 그랬는데 이틀 있다가 외양간에 진짜 불이 났어요. 그런 적도 있었고 아는 소리 모르는 소리는 간간히 좀 해서 좀 요즘 말로는 뭐 왕따 그런 적도 있어요. 동네에서 좀 넘사스럽다고 시시해서 좀 그런 적도 있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지금 페이스북으로 고소라님, 최미영님 시청하고 계신데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신꽃을 받기 전에 우울증이 왔다든가 어떤 신병 증세가 있었다는 걸 설명을 안 해주셔갖고 왜 증세가 신병 증세가 어떤 증세가 있었나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손님이 어떤 손님이었던가 그 첫 손님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잠깐만요. 자, 준비하고 들어갑니다. 예, 제가 무불통신을 먼저 하고 나서 그때부터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우울하고 집 밖에 나가기 싫어하고 괜시리 가만히 있으면 혼자 많이 울기도 울고요. 그래서 내가 혹시 무슨 병에 걸렸나 이게 우울증인가 라고도 생각을 하고 했는데 제가
직장에 나가려면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을 하려고 하면 내 몸에 누가 와 있는 느낌, 내 눈에 누가 다른 귀신이 있다든지 다른 사람이 있다는 그걸 인식이 되더라고요. 거울을 보면 내 눈이 무섭고 내 눈 안에 다른 눈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고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우울증이라고도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도 많았었고, 또 이제 그 어렸을 때는 진짜 이상하게 저는 넘어지기도 많이 넘어져서 많이 깨졌어요. 무릎 같은 데도 깨지고, 어렸을 때도 뭐 화상 흉터도 있어서 화상도 입었고, 그게 지금에 와서는 보면 그게 신의 바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신의 바람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뭐 신병으로 아팠을 때는 배가 남산만하게 불렀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 내과 쪽에 무슨 뭐 암이라든가 뭐 그런 복수가 찼나 해가지고 병원 갔는데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머리가 많이 아프다든지 그래서 쓰러지고 소위 그 빈혈증 비슷하게 그렇게 많이 오더라고요. 신병으로. 그리고 머리가 아팠다, 뭐 다리가 아팠다, 뭐 예를 들어 토악질이 난다거나. 그래서 저는 아가씨 때 일요일날 절대로 제가 집에서 쉬어본 적이 없어요. 거짓말 안 보태고.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일 있어서 나가기 싫어서 일요일날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꾸물꾸물 대도 머리가 뽀개질 것 같이 아파서 집에서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사무실에서 나가서 있으면 괜찮다가 또 집에 들어오면 저기 하고. 그래서 저는 아가씨 때는 직장 생활해도 일요일 날은 집에 있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길거리에 가다가도 쓰러지는 경우가 다반사였어요. 그게 신병인지 몰랐어요. 지금이 와서 이제 알았지만. 그래서 요즘에 그 신내림굿 받는 분들 보면 진짜 아파서 고생하는 사람들, 신병으로 아파서 고생하는 사람들은 외래 병원을 찾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금전으로 풍파가 많거나 아니면 인간 풍파가 많은 사람은 외래 무당집을 찾더라고요, 보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저한테도 신기가 있거나 신을 받아야 될 사람이 덜어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본인들이 아프다고 해서 병원을 찾지 무당집을 그렇게 안 찾더라고요. 우리 때처럼. 그런데 병원을 가도 변명이 없거나 이랬을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가 있고 또 금전풍파라든가 뭐 인간풍파라든가 그런 거는 신의 바람도 없잖아 있겠지만 금전풍파는 내 운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내가 누구한테 속아서 그럴 수도 있고 금전을 내가 굳이 안 해야 될 건데 굳이 얻다가 금전을 투자하는 경우에 그런 식으로 풍파가 있고 인간 풍파는 아닌 말로 굳이 내가 안 만나도 될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연이 돼서 그 사람하고 인간 풍파가 있는 것도 본인의 잘못도 없잖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인 견해로는. 네. 그렇게 해서 시를 받으시고 첫 번째 손님을 받으셨을 적에 어떤 손님인지 기억나세요? 아, 예, 그건 기억나죠. 저희 신엄마가 신고 달 때는 못 봤던 그 신엄마 그 자매, 그러니까 남매 자매죠. 자매 이모님을 저한테 첫 번째 손님을 시험 삼아 보냈는데 참 막막했죠. 첫 손님이라고 오셨는데 예, 점을 뭐 어떻게 보는 방식도 신엄마가 가르쳐 주질 않았는데 일단은 앉아서 마주보고 있다가 제가 잠깐만 기다리세요 해놓고 제가 화장실을 2번이나 왔다 갔다 했어요. 어떻게 봐야 될지. 그래서 안 되겠다. 일단은 손님이 오셨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무조건 물어보고 무조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매달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제가 들은 얘기는 있어요. 점 볼 때 방울부채는 들어라 해서 한쪽에 방울 들고 한쪽에는 부채를 들고 그 손님하고 마주치기 싫어서 제가 얼굴을 가리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이러한 손님이 왔는데 할아버지 어떡합니까? 하니까 이게 화경으로 보여주듯이 하얀 차에
배추가 많이 실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물어봤죠. 혹시 아저씨가 이 하얀 차에 배추 장사를 하지 않냐고 했더니 손님이 무릎을 탁 치면서 하는 말이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 손님이 점을 보러 온 이유는 딸이 집을 나가서 점을 보러 왔는데 딸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딸에 대해서는 제가 본 거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우리가 밥해 먹는 밥통이지만 옛날로 말하면은 가마솥 조그만 거, 가마솥 아주 조그만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막막하게 가마솥만 보고서는 제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제 나름대로 혹시 주방에 밥 해먹는 밥솥 단지를 바꿨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한 일주일 전에 밥통을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딱 나오는 말이 그럼 밥통 바꿔서 딸이 집을 나갔네. 동법이 나서 나갔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래서 그 점을 보고 신엄마가 오셨어요. 오셨는데 네 말이 맞다고 정확하게 잘 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신엄마가 저한테 3번은 테스트는 했어요. 좀 얘기하자면 조금 길고요. 그거는 3번을 테스트해서 그 통과를 다 했어요. 저도 놀랬어요. 아, 그래서 신은 있구나.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더 열심히 할아버지 할머니를 열심히 더 믿었죠. 네, 고맙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